이 이야기는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닌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30살. 이번에 예쁜 딸아이를 낳은 지 100일밖에 안 된 산모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낮을 가리지 못하던 우리 아기가 어제부터 갑자기 통잠을 자기에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기에 뭐부터 써야 할지 약간의 고민은 되지만 이 자유가 행복하기만 합니다. 저희 남편은 소위 계룡남으로 가난한 홀씨아버지 아래에 혼자 돈 벌어 대학 가고 결혼도 본인이 벌어 했고, 제가 보기엔 부모란 무늬만 있었을 뿐 그 무엇도 도움받은 게 하나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 시댁은 옛날부터 워낙에 없이 살면서 밑바닥부터 허드렛 일 하고 배운 게 없다 보니 평생 저리 고생만 하고 사셨다는데, 남편의 아버지라 생각하면 때론 불쌍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한심해서 무시가 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이런 가정환경의 남편을 만난 것도 다 내 팔자라는 것 받아들이며 살아야겠지만, 시집간 다른 친구들의 시부모님들 말 들어보면 결혼할 때 집 해줬다, 해외로 여행 보내줬다, 땅이 많더라, 재산이 있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도대체 내 시아버지는 그동안 뭐 하시느라 남들 다 똑같이 일하고 늙어갈 때 재산도 못 모으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집 한 칸 없이 저러고 사시는지 한심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용돈 달라시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자는 거는 더더욱 아니지만 무능력함에 그냥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딸을 가지면서 그만 임신성 당뇨가 왔는데 어느 날 쇼크가 와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려 남편이 퇴근 후 저를 발견하고 응급실로 데려간 적이 있었네요. 그 이후 친정부모나 형제가 없는 저를 위해 저희 남편이 내린 처방이 따로 혼자 살고 계시던 시아버지를 모셔다 제 옆에 두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시아버지라는 자체만으로 싫어 반대했지만 뭐 방법이 있나요? 지금 저 혼자의 몸도 아니고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으니 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시아버지는 제가 혹여라도 또 쓰러질까봐 틈틈이 제 방으로 들락날락 하시며 누구야 자니? 잘 있는 거지? 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확인을 하셨습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고 이것 참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제가 방에 누워 낮잠 자다가 혹여나 시아버지 답변에 대답을 못하면 시아버지는 인기척을 내시며 제 방까지 들어와 우리 누구 자는 거 맞지? 이러시며 하루에도 몇십 번씩 깨우시네요. 임신하면 잠이 많아져 낮잠 좀 푹 자고 싶은데 저리 잘만 하면 깨우고 저리 잘만 하면 깨우고 어쩔 수 없는 시아버지 시집살이에 마음대로 잠을 잘 수 없으니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과일을 다 좋아하지만 그중 딸기랑 블루베리 킬러인데 당뇨 때문에 계속 먹지도 못하고 있다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 퇴근하던 남편에게 사오랬더니 정말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후 몇 알 먹고 다음날 먹으려 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제 사온 과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물어보니 모른다 해서 아버님한테 여쭤보니 냉장고에 있길래 다 드셨다고 합니다. 임신한 며느리가 먹고 싶어 사온 거 뻔히 알면서 한 알도 안 남겨놓은 걸 보니 은연중 서운했지만 잘 드셨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운동도 할 겸 제가 밖에 나가 여러 가지 과일도 넉넉히 사고 장도 봐서 기분 좋게 저녁까지 해드리고 같이 과일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몇 만원어치나 사온 과일이 반으로 훅 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 과일 드셨냐 물어보니 드셨다 하시며 하루 종일 과일만 먹어 배부르다 저녁도 안 드시고 그냥 주무시겠다 하셨습니다. 이날 시아버지의 배려 없는 행동에 약간은 서운하고 실망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솔직히 며느리 좀 먹게 적당히 좀 드시라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괜히 먹을 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쫌생이로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시아버지랑 더 서먹해질까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 소량의 과일만 남고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때마침 시아버님 들어오시기에 혹시 과일 못 보셨나 했더니 글쎄 노인회관에 불쌍한 노인들이 많아서 거길 가져다 드렸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사다 주던가 임신한 며느리가 힘들게 낑낑거리며 사온 과일을 시아버지가 돼서 먹으라고 사다 줘도 모자랄 판에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아버지 본인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굴 걱정하겠습니까? 평생 저리 없이 산 이유가 왜 그런지 대충 이해가 되면서 더욱 무시가 되며 전 입을 닫아버렸네요. 그 이후 저는 애를 낳을 때까지 쓰러진 적은 없었지만 당뇨가 내리지 않아 고생은 좀 했는데 다행히 아기는 순산을 해서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산후조리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에 조리원 2주 가정도우미 4주를 했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으니 많이 힘들었고 기분까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때때로 절 이해 미역국도 끓여오시고 반찬도 사다 주시고 또 과일도 자주 사다가 냉장고에 저 먹으라고 가득 쟁여주셨습니다. 다행히 임신성 당뇨는 애를 낳으니까 차츰차츰 없어지더니 이젠 약 없이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전 그런 시아버지의 행동이 너무나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 딸만 보면 시아버지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며 너무나 이뻐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는 먹지도 못하게끔 제 과일을 그렇게 다 드시고 또 남들에게 퍼주기까지 하시더니 이제야 제가 본인 손녀에게 젖을 먹이니 잘 먹이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져다 주시는 음식, 사오는 반찬과 과일들이 처음에는 먹고 싶지 않았고 국을 어떻게 끓이는지 모르니 찜찜해서 손도 안 댔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움받을 곳도 없었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태였고 또 음식들이 냉장고에 쌓이기 시작하니 버리기엔 왠지 죄짓는 것 같아 한두 번씩 국의 맛을 봤는데 의외로 맛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니고 국물 맛이 진짜로 맛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님께 진짜 오랜만에 제가 먼저 말을 시키며 아버님, 저번에 가져오신 미역국이랑 들깨탕 그리고 군국 아주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래, 그거 내가 너 먹으라고 밤새 만든 거니 네 남편도 주지 말고 너 혼자 다 먹어라. 우리 며느리 그동안 먹지도 못하고 가족만 남은 걸 보니 가슴이 아프구나. 앞으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 이 시애비가 다 해줄게. 이러시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찡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서운함이 남아있었기에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손녀 낳으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예전에 저 과일도 못 먹게 다 드시며 남들 주시더니 이제 손녀 낳으니까 먹으라고 아낌없이 다 퍼주시네요. 하여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손녀가 아니라 오직 내 며느리 너를 위해 해주는 거라고 하십니다. 임신해 있는 동안 당뇨 때문에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 못한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워 이제라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챙겨주는 거라면서 뭐든지 말만 하라 하시네요. 진심으로 다 해주고 싶으시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 제일 미안했던 건 그렇게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을 며느리가 하나라도 더 먹을까봐 며느리 앞에서 미친 듯이 막 먹었던 게 그게 그렇게 미안하고 그 당시 먹으면서도 가슴이 그리 아프셨답니다. 그리고 제가 과일을 냉장고 가득 사다 놓던 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동네 아줌마들한테 물어보니 임신성 당뇨가 심할 땐 아예 과일을 입에 대지 말라고 하는데 며느리인 제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저리 먹지도 못하는 과일을 냉장고에 가득 채워놨을까 하는 생각에 밤에 잠도 안 오면서 며느리인 제가 너무 안쓰러워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하네요. 분명 먹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하면 서운할 테고 또 며느리 입에 과일이 들어가는 걸 보면 잘못될까 마음이 불안해 미치겠더랍니다. 또 아버님 혼자 다 먹기엔 과일도 안 좋아할 뿐더러 양이 너무 많기에 생각하신 방법이
차라리 며느리 눈에 안 보이게 하는 방법뿐이라 생각하며 남을 퍼준 거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제가 또 한 번 과일을 사다 놓은 적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또다시 사사삭 한 알도 남김없이 입으로 다 털어 넣으셔서 저를 더욱 화가 나도록 슬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 그것도 모르고 오해를 하며 더 무시하고 미워만 했는데 배려심이 깊은 시아버님 마음을 이제야 알고 나니 오히려 고맙고 죄송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마음을 여니 아버님도 이젠 좀 제가 편해졌는지 손녀딸을 매일 보러 와도 되겠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니 돌려서 저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매일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걱정과는 달리 손녀에게 얼마나 조심스럽고 차분히 또 능숙하게 잘 보시는지 그 모습을 보며 저희 남편도 저리 귀하게 키우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제 남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비록 친구들 시부모님들은 돈은 많을지언정 저희 시아버지처럼 마음 깊으시고 배려심 많으며 며느리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으실 듯 합니다. 하긴 제 친구들 말 들어보면 물려줄 돈만 많을 뿐 본인 시부모님들은 성질도 개차반이고 인성마저 더러워서 시집살이 시키시며 또 시댁에 자주 찾아오라 강요도 한다고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그동안 제가 친구들의 무엇을 그리 부러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긴다고 제 시댁에 돈은 없지만 능력 좋은 남편과 제가 예전에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니 앞으로는 남들 부러워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려고요. 진작 마음을 굳게 먹고 긍정적으로 살 걸 제 못된 마음가짐 때문에 저리 착하신 시아버지를 잔뜩 오해만 하고 살았네요. 앞으로는 제가 시아버지께 더 잘해야겠습니다. 진심을 외면한 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며 무시한 채로 전 지은 죄가 많으니 평생 이 마음 변치 않고 효도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